어른이 된다는 것,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른이라는 말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지 않으신가요? 이 책은 트렌드 코리아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유명한 김난도 작가가 어른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쓴 글입니다.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단 취직만 되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커져버린 책임들 속에서 좌충우돌 부딪히며 길을 잃고 나서야 어른이 된다는 것이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청춘은 젊음이 자연스레 가져다 주었는지 모르지만 어른은 다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학교를 졸업한다고 절로 어른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른은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겪어보니 그런 게 아니지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들고 무겁다는 것을요. 아직 학생이었을 때 어른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확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어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들도 남 몰래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봤던 어른들도 사실은 지금의 우리처럼 너무도 유약한 한 명의 인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어른이라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보며 어른으로의 삶의 짐을 짊어진 이들에게 바치는 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꿈을 찾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진정 어릴 적부터 품어온 꿈을 다시 찾아가기 위해 너무 늦기 전에 회사를 떠나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고 싶은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 꿈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인가? 말 그대로 꿈을 핑계로 현실을 외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좌절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10만큼 노력해서 10만큼의 성과가 꼬박꼬박 나온다면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노력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100도의 물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 시도해보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묵묵히 버티며 더 뜨거운 땀을 쏟아낸 소수의 사람들이 비로소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노력의 결과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은 끓어오르지 않지요. 100도를 넘어서야 비로소 물은 끓어오릅니다.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물에 끓는 점처럼 임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 임계점을 넘어서기 전이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을 바꿔보려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내 인생의 어쭙지 않은 기득권을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스스로의 결의가 따라준다면 우리 인생은 리셋이 가능하다. 우리는 인생을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다. 손에 쥔 것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을 놓으면서까지 무언가에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는 없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바꾸고 싶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모두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른의 무게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저절로 어른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스스로 성찰하며 성숙해가지 않는 한. 작가는 힘들었던 30대를 회상하며 덧붙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나이 30의 업보라기보다는 내가 막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처음은 어렵다. 사회생활도 결혼생활도 전부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 그냥 왜 이런가? 삶이
세상이 내게 왜 이러나 싶었다. 혹시 어른이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가깝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을 흔들려야 겨우 어른이 된다. 그래.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 나와 당신의 흔들림은 지극히 당연한 어른이 되기의 여정이기에 어른이 되는 과정을 거친 또는 어른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작가는 말합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이, 지금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요. 나에게만 세상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과정이란 원래 이렇게 힘든 길이라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삶의 무게를 힘겹게 짊어지고 있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건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우산 위에 눈도 무겁고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등짐으로 짊어진 무쇠도 가볍다. 쉽게 말해 남의 것이라 생각하면 깃털도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쇠도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랬다. 누구의 문제도 아니었던 것이다. 바로 내 문제였다. 어쨌거나 내가 해결하고 내가 안고 가야 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한층 마음이 편해졌다. 어떻게 생겼거나 결국은 내 운명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그날 문득 어른이 되었다. 자기 삶의 짐을 가장 정확한 무게로 받아내게 될 때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이다. 어려운 일상도 힘들게 느껴지는 삶도 미워도 나의 삶이고 나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했느냐는 질문에 작가는 말합니다. 제 경우에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거지요.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만 좌절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면 됩니다. 결국 다 지나갑니다. 아픔도 기쁨도. 작가는 라디오 게스트로 참여하던 시절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든 한 청취자가 작가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지요. 그때 그 청취자의 마지막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버티고 싶습니다. 버티고 싶습니다. 버티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작가는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운명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봄이 옵니다. 지난 겨울 정말 춥고 눈도 많이 왔지요. 그렇게 추웠다고 해서 이번 봄에 새싹이 돋아나지 않진 않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 당신의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있음을 잊지 말고 그 희망의 씨앗을 틔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작가도 인정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요. 어떤 몸부림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조언은 제3자가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작가는 당시의 조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가 결코 역경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라는 게 아니라 운명을 자신의 몫으로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버틸 힘도 생긴다는 뜻임을 알아주길 소망하며 말이다. 조언을 구한 청취자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전 꼭 일어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는 덧붙입니다. 그렇다. 육체적 통증이 격심할 때에도 그 한순간만 살아남기고 나면 견딜 수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신기하게도 지나간 얘기로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야 마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워진 운명적 삶의 굴레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견뎌내는 것이다. 한순간씩, 하루씩 살아가고 버티다 보면 그 징그럽던 운명도 나의 일부로 동화되어 결국 내가
운명의 동행자로 서게 될 날도 오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작가는 힘든 시련도 힘든 운명도 결국은 견디는 것이 정답임을 말합니다. 힘든 운명도 나의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 운명조차 사랑할 수 있는 것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어른이 되는 과정에는 본인의 의지든 아니든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역할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역할과 주위의 기대, 의무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직장, 가정, 자아 등 수많은 역할들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 아닐까 싶다. 사실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직장에 충성하고 가족에 충실하며 자신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멋진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다. 결국 인생은 직장과 가정과 자아와 그 밖의 변수들로 행해지는 영원한 저글링이다. 저글링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공을 내팽개치고 어느 하나만 꽉 잡는 것도 모든 공을 한 번에 잡는 것도 아니다. 공을 제때 손에서 놓아가며 균형을 잡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관심의 분배다. 적절히 나누고 여유있게 풀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작가는 어른으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역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는 동시에 완벽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에 의문을 품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인정할 만한 뛰어난 실적과 성취를 이뤄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존귀함에 대해 인정할 수 있어야 자신을 존중할 수 있고 그래야만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른의 성찰이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일이다. 작가는 우리 각자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기에 남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에 오늘의 나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기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으로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의 첫 번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도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주옥 같은 말들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